국민의 배만 채우려는 문재인 정부의 끝은 어디인지 국민들은 붕괴를 넘어 탄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청와대는 똑바로 직시하기 바랍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요.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 전쟁으로 각종 정책을 쏟아내던 그 시점에 25억 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차장. 예. 자, 김의겸 대변인. 지난해 7월에 매입한 건물인데 흑석동에 있는 건물이에요. 매입가가 무려 25억 원이에요. 근데 대출을 16억 원을 받아갖고 매입을 했어요. 본인이 갖고 있는 자산의 2배가 넘는 돈을 대출을 했다고요? 김의겸 대변인은 본인은 14억 정도가 본인 재산이고 한 11억 정도 빚을 냈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지만 현재 어쨌든 공개된 재산 공개를 보면 한 20억 7천만 원에 2층짜리 상가를 매입했는데 부인 명의로 10억 원의 대출을 받고 또 4인간 대출도 한 3억 원이 되고 거기다가 이제 건물 보증금까지도 결국 나중에 갚아야 할 빚으로 봤을 때 결국 한 16억 정도가 빚이다.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진짜 자산의 2배가 넘는 그런 빚을 안고 지금 어떻게 보면 한 40년 된 건물을 매입했다. 이것이 부동산 투기가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으로 번지고 있는 겁니다. 몇 가지 의혹의 눈초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지역입니다. 이 흑석동. 흑석동 그러면은 그게 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서울의 흑석동이요. 요즘 뭘로 뜨는 곳이냐면요. 서울 뉴타운 가운데 최고 알짜 지역으로 뜨는 지역이라면서요. 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요. 흑석 재개발 구역. 아하. 네. 이곳이 강남권과 굉장히 가까워요. 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지금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산 곳이 9구역이라는 곳입니다. 여기가 사업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네. 그리고요. 흑석역. 그러니까 9호선을 통해서 강남권으로 10분 내, 5분 내로 진입할 수 있는 곳과 가깝습니다. 네. 그리고 이 다시 건물을 지을 경우에 한강 조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알짜배기다.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또 한 가지. 재개발과 재건축의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해 주시죠. 네. 이 재개발은요. 초과이익 환수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이 되고 이익이 커지면 그것은 모두 세금이 아니라 다 내 몫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재명 차장. 근데 저 제일 궁금한 게 있습니다. 다들 대출 받아서 집을 사본 사람들이면 대출 상환금 얘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총 채무 13억 8천만 원을 금리 4% 적용해서 환산을 해보니까 본인이 받는 연봉의 절반을 이자로만 매달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금리 4%라는 게 확정되지는 않지만 이제 대충 보통 통상 사람들이 그 통상 그 정도를 이제 4% 금리로 이제 대출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연간 그러니까 월 이자가 450만 원이고 연간 5,500만 원 가까운 이자를 내야 됩니다. 물론 이제 10억 정도가 지금 은행 빚이긴 하지만요. 그렇게 되면 본인이 지금 1급이기 때문에 비서관 1급 월급을 봤을 때 한 절반 이상은 연봉의 절반 이상을 결국 빚으로 갚는다는 뜻인데 사실 이 건물을 사기 위해서 말 그대로 몰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의 퇴직금도 다 집어넣고 본인의 전세 자금도 다 집어넣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돈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월급의 절반 이상을 다 빚을 갚는 데 쓰고 있다. 뭔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좀 의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청와대 대변인입니다. 현재 청와대 대변인이 그렇게 무리한 행동을 했을 리가 있을까라고 갸우뚱해지는데 해명을 했죠. 뭐라고 적극적인 해명을 했습니까? 해명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결혼 후 30년 동안 본인은 전세살이만 살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집을 가진 적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청와대를 나가게 되면 결국은 집도 절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나이도 있고 하니까 전세살이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집을 샀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본인이 장남이고 팔순 노모를 모시고 사는데 그 노모와 함께 이제 여성을 살기 위해서 집을 구입을 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저게 1층엔 상가처럼 돼 있어요. 1층에는. 그래서 아마 거기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또 생활비도 좀 일정 쓰려고 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해명을 들어보면 조수진 부장. 김의겸 대변인의 요지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투기 주장에 동의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난 투기의 목적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이런 겁니까? 실수요자다. 나는 돈 벌려고 한 게 아니라 여생을 살기 위해 또 노모를 모시고 살기 위해 산 것뿐이다. 그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우선 이 김의겸 대변인이 연봉이 1억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절반을
이자 분합으로 내는 것. 네. 투자할 수 있으면 해야죠. 그렇죠. 뭐 하고 싶으면 해야죠.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죠. 예,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투자입니다. 네. 문제는 시기입니다. 시기. 네, 작년 2월에 청와대 대변인이 됐고요. 이 건물을 매입한 시점이 작년 7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직 대변인으로서 샀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 제발 좀 가진 것 좀 팔아라. 네. 이렇게 촉구를 하고 부동산 시장이 옥죄어 가던 때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확실한 어떤 개발 호재가 담보되지 않고서는 현금이 있다 하더라도 네. 굉장히 어려웠을 거다. 네. 그래서 뭔가 정보를 지위를 이용해서 얻은 것 아니냐 네.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투기란 이미 집이 있는데 또 사거나 시세 차익을 노리고 되파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저는 오늘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한 거를 쭉 읽어봤습니다. 네. A4 용지 3쪽 분량인데요. 이 부분이 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 공직 후보자들 청문회 있어요. 네. 근데 모두 다 세 채, 어떤 분은 네 채 네. 이렇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김의겸 대변인의 말에 따르면 투기가 되는 거예요. 네. 이미 집이 있는데 또 사거나 알겠습니다. 시세 차익을 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네. 자기의 구명을 위해서 지금 장관 후보자들을 수렁으로 밀어넣은 알겠습니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요 얘기는 최진봉 교수님 좀 설명을 다시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조수진 부장이 이거 집을 매입한 시기를 지금 딱 지적했는데 그거는 다른 국민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정부에서 지금 부동산 대책을 막 쏟아낼 때인데 하필 왜 그때 청와대 대변인이 무리해서 저렇게 건물을 샀어요?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국민들의 관점하고 좀 맞지 않죠.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 시기적으로 보면 그 시기에 집을 구입한 것은 약간 의심을 살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분명히. 그렇죠. 저는 그건 분명히 그렇다고 보여지고 뭐 어떤 방식으로 뭐 본인은 그렇게 얘기해요. 알고 있는 지인이 부동산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추천해서 샀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들 볼 때는 청와대 대변인하면서 집을 샀고 그 시기로 와도 상당히 좀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런 시기였는데 집을 샀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의문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본인이 저렇게 강변하는 것은 네. 본인이 본인이 집을 여러 채를 갖고 있는가 이제 유일하게 한 채를 갖고 있잖아요. 네. 거기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본인의 월급의 절반을 이자를 내면서까지 지금 구입을 하고 있으니까 네. 본인은 이제 어쨌든 본인이 살려고 산 집이다. 네. 이게 무슨 투기 목적으로 산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의 관점에서 보면 네. 일정 부분 의혹이 가는 부분이 있는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네. 김태현 변호사님. 네. 자꾸 내로남불 이 말 저도 좀 지겨워서 하고 싶지 않은데 내로남불 이야기가 또 지금 다시 소환돼 갖고 이 얘기 때문에 다시 또 나오고 있죠. 아니, 그런 얘기가 현 정부를 비판할 때 가장 많이 이제 야권에서 쓰는 논거 중에 네. 하나가 내로남불이에요. 근데 그걸 뭐 너무 많이 남발한다고 할 수도 없는 게 그래밖에 보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저 김의겸 대변인이 쓴 칼럼을 보시는데 저기 과거에 쓴 거죠? 과거에 쓴 칼럼이에요. 신문기사 시절에. 저 딱 보셔도 몇 배로 뛰면 돈방석에 앉고 상대적 박탈감 얘기 나오고 이런 얘기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산 폭등으로 인한 부의 불평등 얘기에 대한 좀 비판적인 것들이 있어요. 난 애들 학원나 보내기도 벅찬데 누구는 자식을 뭐 외국 오거나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미국 보내고. 지금 김의겸 대변인의 한 투자는 글쎄 제가 봤을 때 투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네. 그리고 위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앞서 네. 조수진 부장 파셨지만 본인이 감당할 수 있으면 이자 감당하고 대출 받아 살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저게 이제 전형적인 갭 투자라는 거거든요. 네. 일종의 쉽게 말씀드리면 김태현 변호사님 맨날 그러잖아요. 투자와 투기는 아니 중요한 장 차이죠. 네. 예.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 정말 많은 대출을 얻어가지고 부동산에서 일종의 그것도 이제 갭 투자, 물론 뭐 전세를 끼고 사는 건 아니지만 네. 일종의 갭 투자라면 갭 투자하는 건데 사실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이걸 막으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대출도 옥죄고 그러면서 대출을 옥죄가지고 부동산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 투자는 이걸 좀 막으려는 게 현 정부의 어떤 정책, 부동산 정책 제1번인데 네. 결과적으로 김의겸 대변인이 했던 행위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정확하게 반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대통령 최측근인 대변인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부동산 투자 행위를 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청와대 내부에서도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지금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거취 문제까지 얘기가 나와야 된다. 대변인 자리에서 이제 내려와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여권 내에서 한 얘기입니다. 여권 청와대에 들어가서 집을 파는 사람은 많이 봤지만 저렇게 집 사는 사람은 못 봤다. 이게 지금 여권 내부 얘기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뭐 김태현 변호사 잘 얘기하셨지만 어떤 현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여러 차례 강력한 대책을 내놨죠. 그러면서 이제 갭 투자 같은 거 하지 마라. 그러니까 빚내서 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그야말로 정말 거꾸로
김의겸 대변인은 빚을 낼 수 있는 만큼 다 내서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지금 상가를 샀는데 저 상가가 매물이 나올 때 이렇게 광고를 했었답니다. 1+1에 상가 한 채. 뭔 얘기냐면 저게 재개발이 되면 집 2채를 받을 수 있고 상가 한 채를 또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제 광고를 하고 매물이 나왔었고 김의겸 대변인 해명은 그래서 자기가 아는 부동산 중개업자 친척이 있는데 그분의 권유를 샀다 이러는데 결국은 그분의 권유가 샀다면 결국은 이것으로 큰 차익을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니 지금 정말 죄송합니다. 말 끊어서 죄송한데 저도 기억납니다. 제가 했던 방송에서 기억이 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빚 져서 갭 투자해갖고 집 사지 마라. 절대 집 사지 마라. 청와대에서 계속 그렇게 줄기차게 외쳤어요. 근데 청와대 대변인이 빚내서 갭 투자를 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투자를 했습니다. 흥미로운 게요. 자, 몇 년 전에 빚내서 집 사시라 이렇게 말한 분이 있어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었죠. 그건 전 정권에서 그랬죠. 네. 예. 그런데 빚내서 집 사라. 이게 박근혜 정부였는데 지금 빚내서 집 산 분들은 다 지금 문재인 정부 쪽 분들이거든요. 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이번에 그 대출 내역을 보니까 대출이 13억 8,080만 원입니다. 정말 빚내서 사신 분이에요. 네, 그리고 조금 전에 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개념 정리를 했습니다. 네. 자, 김의겸 대변인은 오늘 불구하고. 얘기했습니다. 1가구 다주택인 경우. 네. 두 번째, 갭 투자인 경우. 세 번째, 시세 차익을 노린 경우. 지금 이 문재인 정부 2기를 맞아서 이번에 새로 임명된 장관 후보자들 여기 다 걸리셨어요. 네. 근데 지금 김의겸 대변인이 투기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에서도 당연히 김의겸 대변인의 건물 매입과 관련해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중요 과제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축에 부동산 문제가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은 투기 또는 투기에 가까운 행위를 떳떳이 하면서 국민들에게는 투기를 근절하겠다고 말하면 누가 믿을 것입니까? 다주택자는 한 채만 남기고 팔라고 해놓고 정부 고위직은 뒷구멍으로 부동산 증식에 열을 올리는 셈입니다. 국민을 기만하고 내 배만 채우려는 문재인 정부의 끝은 어디인지 국민들은 분개를 넘어 탄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청와대는 똑바로 직시하기 바랍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었죠. 그런데요, 청와대 비서관급 46명 가운데 13명이 다주택자로 확인이 됐습니다.